안녕하세요. 지니TV입니다. 프랑스 파리 근교에 있는 베르사유 궁은 프랑스를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르는 관광 명소입니다. 여름 성수기에는 관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줄이 수십 미터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은 곳이죠. 하지만 베르사유 궁에 갔다 온 사람 중에 여기에서 마리 앙뚜아네트의 작은 극장을 보았다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개는 이 극장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베르사유 궁에 있는 마리 앙뚜아네트의 작은 극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카는 불행에 처해서야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 단두대 이슬로 사라진 마리 앙뚜아네트가 감옥에 갇혔을 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이름을 프랑스 혁명이란 역사적 사건과 연결지어 생각하지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몰랐고 사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스트리아 여황제 마리아 테레자의 막내딸로 태어나 호화스러운 쉔브룬 궁에서 세상 물정 모르고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프랑스 오스트리아 간의 동맹을 위한 정리학 결혼의 일환으로 프랑스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때 마리 앙뚜아네트의 나이는 15살, 이제 막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한 어린 소녀에 불과했죠. 그 후 19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프랑스의 왕비가 된 그녀는 베르사유 궁이라는 폐쇄된 공간 속에서 여느 왕실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패션과 영, 사교를 즐기며 바깥 세상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의무가 있다면 그건 왕위를 계승할 왕자를 낳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몇 년 동안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인 루이 16세의 성기능에 문제가 있어 번번이 합궁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마리아 테레자를 비롯한 왕실 사람들이 그녀에게 끊임없이 왕비로서의 의무를 강조했지만 어쩌겠습니까?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그렇게 하늘을 보지 못한 세월이 무려 7년 반이었다고 합니다. 동생 부부의 고충을 부담 못한 마리 앙뚜아네트 오빠 요셉 2세가 프랑스로 와서 루이 16세에게 넌지신 남자가 되는 비결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조언이 효과를 발휘했는지 루이 16세는 드디어 마리 앙뚜아네트를 임신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4명의 아이를 낳으며 별다른 굴곡 없이 잘 살았습니다. 만약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마리 앙뚜아네트 역시 왕가의 다른 여자들처럼 천진난만하게 궁전을 세상의 전부로 여기며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음악의 종주국인 오스트리아 출신답게 마리 앙뚜아네트는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당대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인 글루그로부터 음악을 배운 그녀는 하프를 즐겨 연주했으며 노래도 곧잘 불렀습니다. 오페라를 좋아해서 틈만 나면 베르사유에서 파리까지 마차를 타고 가서 오페라를 보고 요즘 젊은이들이 유행가를 따라 부르듯이 오페라 아리아를 흥얼거렸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프랑스 궁정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불편해했던 것은 바로 사람들의 눈이었습니다. 프랑스 궁에서는 모든 일상이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는 것도, 식사를 하는 것도, 죽는 것도, 심지어는 아이를 낳는 것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해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시선에 지친 마리 앙뚜아네트는 남편으로부터 트리아농을 선물 받은 후 그 옆에 오두막집을 짓고 이곳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시골집에서 그녀는 닭과 염소, 양을 기르며 루소의 자연주의를 몸으로 실천했습니다. 오페라나 연극 같은 무대 예술은 마리 앙뚜아네트의 유일한 즐거움이었습니다. 특별히 정 붙일 곳이 없었던 왕비는 음악을 연주하거나 공연을 보는 것으로 궁전 생활의 무료함을 달래곤 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오페라나 음악회를 보기 위해 파리로 가기도 했지만 궁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그랑 트리아농의 갤러리나 뿌티 트리아농의 오렌지 온실에 임시 무대를 설치하고 공연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원할 때마다 임시 무대를 설치하고 공연을 즐겼던 마리 앙뚜아네트는 어느 날 자기만의 극장을 직접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속 건축가인 리아름 미크에게 진짜 극장을 지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뿌띠 트리아논 근처의 후미진 곳에 왕비의 작은 극장이 지어졌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 극장의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은 1780년 6월 1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자기가 좋아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이곳으로 불러 오페라와 음악, 연극을 즐겼습니다.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카테리나 2세를 앞에 두고 초연했던 파이지엘로의 세빌리아 이발사가 1784년 프랑스에서는 처음으로 바로 이 극장 무대에 올랐으며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의 결혼 축하연에서 공연되었던 장자크 루소의 오페라 마을의 점쟁이가 이 극장의 단골 레파토리였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객석에 앉아 구경하는 것보다 직접 무대에 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뿐만 아니라 왕의 동생인 프로방스 백작도, 절친한 친구인 폴리냑 백작 부인도 모두 배우나 가수가 되어 무대에 섰습니다. 왕비는 무대에서 주로 화녀나 시골 처녀, 양치기 처녀 같은 미천한 역할을 했는데 이런 미천한 배역의 편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Si passant près de sa chaumière, le pauvre voyant son troupeau. Oh, c'est bien lui, rendez-le-moi, j'ai son amour, il a ma foi. J'ai son amour, il a ma foi. 그렇게 마리 앙뚜아네트는 앞으로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자신이 선호하던 그 미천한 배역들이 연극이 아닌 현실의 무대에서 자신에게 반기를 들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채 무대 위에서 철없는 하인 놀이를 즐겼습니다. 왕비 극장은 좌석이 250석 정도 되는 작은 극장입니다. 푸른색과 흰색, 금색을 주조로 내부를 장식했는데 이 장식물과 조각들은 얼핏 보면 대리석이나 금으로 만든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종이를 녹여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사람들은 마리 앙뚜아네트를 사치의 온상이라며 비난했지만 적어도 이 극장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비난이 온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대리석 대신 종이를 썼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완성된 장식물의 표면에 금칠을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우아한 장식물과 조각들이 종이로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극장의 천장에는 산미신과 뮤즈에 둘러싸인 아폴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장식에는 돈을 아꼈지만 무대 장비는 이 분야 전문가를 기용해 제대로 설치했습니다. 무대는 상당히 넓어서 미닫이 문처럼 밀어서 무대 배경을 바꿀 수 있는 장치가 8겹이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릴리의 오페라 테세의 제1막에서 사용되었던 미네르바 신전과 19세기 무대 미술가 시세티와 그의 워크숍에서 만든 시골집, 호화스러운 살롱, 숲, 공공광장 등의 무대 장치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무대 위에는 장치를 움직일 수 있는 복잡한 기계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건 로얄 오페라 하우스의 무대 장치를 맡았던 전문가가 만들었습니다. 무대 앞 아래쪽에는 약 20명의 연주자를 수용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 피트가 있습니다. 현재 왕비극장은 베르사유 궁전을 찾는 관람객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안내원을 따라가는 가이드 투어가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면 무대 장치들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가끔가다 극장에서 오페라 공연이나 연주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이런 공연 정보는 베르사유 궁전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볼 수 있는데요. 미리 정보를 알고 가서 극장 구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음악이나 공연을 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값진 문화 체험은 없을 겁니다. 베르사유 궁전에 갈 계획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